이건 내가 14살 때 겪은 이야기이다. 겨울방학 때 N현에 있는 삼촌의 별장에 놀러가게 되었다. 삼촌이래 봤자 그땐 겨우 30대였다. 삼촌은 사실 여친하고 가고 싶었나 본데 최근 헤어져서 나를 데리고 간 것 같았다. 어렸을 때부터 사이좋게 지내서 나는 흔쾌히 놀러가게 되었다. 삼촌도 나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아침 일찍 삼촌이 우리 집으로 차로 데리러 와줘 그대로 차에 올라타 출발했다. 삼촌은 상당히 멋쟁이로 옛날부터 여러가지 놀이나 아웃도어, 음악 등등 나에게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런 삼촌을 존경했다. 편도로 8시간은 걸리는 긴 여행이었지만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며 도중에는 휴게소에 들리기도 하면서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다. 드디어 목적지 주변에 도착해 마트에서 저녁거리들을 샀다. 그리고 가파른 산길을 올라 별장으로.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목조 오두막에 멋들어진 마치 의신처 같은 인상이 좋았다. 조금 아래쪽 땅에 2-3개의 별장이 보였다. 사람이 와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저녁은 마당에서 바베큐를 해먹었다. 일반 싼 고기였지만 역시나 숯불구이는 최고다. 곱창이나 조개, 야채도 구워 정말 실컷 먹었다. 밥도 반합에다 해서 최고의 저녁이었다. 식사 후에는 벽난로가 있는 방으로 가서 TV를 보거나 플레이스테이션, 슈퍼 패미콤 등으로 게임을 하거나 했다. 야동도 삼촌이 보여줬었는데 당시 동정이었던 내게는 큰 충격이었다. 심야가 되자 무서운 이야기로 불타올랐다. 삼촌은 이런 방면도 꽤나 박식해 정말 무서웠다. 기회가 있으면 그 이야기도 하고 싶지만 문득 삼촌이 생각난 듯 뒷선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 라고 중얼거렸다. 아무래도 현지인들도 좀처럼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다. 송이버섯 같은 것도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관계없을지도 모르지만 근처 별장 사장도 예전에 뒷산에서 목을 맸다고 한다. 그런 기분 나쁜 이야기가 있다면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때는 생각했다. 이래저래 새벽 5시 무렵까지 놀다가 쓰러져 겨우 각각 잠을 자기로 했다. 방으로 스며드는 햇살에 잠이 깬다. 시간은 이미 12시를 넘기고 있었다. 목이 말라 1층으로 물을 마시러 내려간다. 중간에 삼촌방을 들여다봤더니 코를 골며 아직 잠들어 있다. 추웠지만 정말 기분 좋은 날이었다. 역시 산 공기는 도시와는 전혀 다르다. 내 방으로 돌아와서 베란다로 나가 의자에 앉았다. 전망은 마침 뒷산 쪽으로 면해 있었다. 별로 대수롭지 않은 평범한 산으로 보였다. 문득 방 안에 망원경이 있는 것을 생각해낸다. 자연의 경치가 보고 싶어져 망원경을 베란다로 가지고 나간다. 고성능의 비싼 건지 정말 멀리 있는 것도 깨끗하게 보였다. 마을은 아득히 멀리 보이지만 주위의 산은 나무에 있는 새까지 보여서 감동이었다. 30분 정도를 푹 빠져서 보고 있었을까. 마침 뒷산의 나무들을 보고 있었을 때 시야에 움직이는 것이 들어왔다. 사람처럼 보였다. 뒷모습이었다. 머리는 반들반들 대머리였다. 그리고 연신 몸을 흔들고 있었다. 현지인인가? 춤을 추고 있는 건가? 손에는 낫을 들고 있다. 그렇지만 이상했던 것은 이 한겨울에 완전히 벌거벗고 있다는 것. 그런 축제인가? 하지만 혼자밖에는 없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여러 가지가 떠올랐다. 이쪽에 등을 보이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그 움직임을 보고 일본 무용인 상카이주쿠가 떠올랐다. 더 이상은 보면 안 돼. 라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꼈다. 사람은 맞지만 좀 이상한 사람일 것이다. 섬뜩하다. 하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만다. 망원경 줌 기능을 최대로 한다. 반들반들한 뒤통수의 색이 하얗다. 소름이 쫙 돋는 그 순간, 그게 춤을 추면서 천천히 돌아본다. 분명 인간이라고 생각되는 얼굴이었다. 코도 있고 입도 있다. 단지 눈썹이 없고 눈이 미간에 하나만 붙어 있다. 그것도 세로로. 몸이 후들거린다. 눈이 하나. 기형스럽고 위험한 인간. 그것과 망원경 렌즈 너머로 눈이 마주친다. 입을 찌그러뜨리고 있다. 웃고 있는 것이다.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어쨌든 나는 죽고 싶었다. 이상할 정도로 우울한 감정이 엄습한다.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죽고 싶어. 반은 미친 상태로 방 안을 뛰어돌아다니는데 죽고 싶어. 삼촌이 뛰어들어왔다. 왜 그래? 괴물. 뭐? 망원경. 뒷산. 삼촌이 망원경을 들여다본다. 말도 되지 않는 신음소리를 내며 머리를 감싸주고 있다. 콧물을 질질 흘리면서 우는 삼촌. 아까보다는 조금 안정이 된 내가 물었다. 저건 뭐냐고. 자기야, 자기야. 헤어진 여친을 부르면서 흐느끼는 삼촌. 더 이상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손바닥으로 있는 힘껏 사람의 뺨을 때렸다. 어깨를 들썩이는 삼촌. 10초, 20초. 삼촌이 나를 쳐다본다. 자씨. 자식? 괜찮냐? 내 방 책상 서랍에 선글라스가 있으니까 가지고 와. 네 거도. 왜? 됐으니까 가져오라고. 나는 삼촌이 말하는 대로 선글라스를 삼촌에게 건넸다. 떨리는 손으로 삼촌은 선글라스를 쓰더니 망원경을 들여다본다. 한동안 망원경을 여기저기 움직이고 있었다. 우와! 하더니 나에게 오라고 손짓을 한다. 선글라스를 끼고 봐봐. 조심스럽게 선글라스를 쓰고 들여다본다. 렌즈 너머로 뿌옇긴 하지만 나무 사이에 그것과 눈이 마주쳤다. 형언할 수 없는 불안이 또다시 엄습했지만 아까처럼은 아니다. 하지만 심장의 고동이 이상할 정도로 빠르다. 아까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흐느흐느 기묘한 춤? 같은 걸 추면서 움직이고 있었다. 시선만은 확실히 이쪽을 바라본 채로. 산을 내려오고 있다? 설마 여기로 오는 건가? 땡땡, 너 지금 오줌 나오냐? 뭐? 이럴 땐 무슨? 나올 것 같으면 식당에 페트병 있으니까 거기다 담아와. 그러더니 삼촌은 1층으로 내려갔다. 이럴 때 나올 리가 없어서 멍하니 있었더니 몇 분 후 삼촌이 페트병에 노란 오줌을 담아서 돌아왔다. 나올 것 같으면 여기다 담아. 라며 삼촌이 다른 빈 페트병을 내게 건넸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뭐냐고. 산에 있는 것? 산의 아이? 나도 잘 몰라. 내가 어릴 때 아버지랑 산에 캠핑을 자주 갔는데, 아,
저 뒷산은 아니고. 근데 산은 여러 가지 기묘한 일이 벌어지니까 밤에도 텐트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는데 내다보면 아무도 없어. 그럴 때 오줌을 싸면 신기하게도 딱 멈추거든. 그러더니 삼촌은 다시 한번 망원경을 들여다본다. 끙끙대며 괴로운 듯한 신음을 내면서도 그것을 관찰하는 모습이다. 저건 말이야, 시속 몇 킬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느릿느릿 이동하고 있어. 중간에 안 보이기도 했지만 틀림없이 이 오두막으로 향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럼 빨리 차로 돌아가자. 아마 소용없을걸? 저놈의 관심을 우리한테서 벗어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어디까지라도 쫓아올 거야. 이건 일종의 저주야. 사악한 시선이라고 쓰고 자시라고 읽는데. 아까 말한 놈 말이야? 근데 삼촌은 왜 그리 잘 알고 있어? 내가 일 때문에 북유럽의 어느 동네에 잠시 체류했을 때, 아니, 우리가 살아난다면 얘기하자. 살아난다니. 저게 올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아니지, 맞서 싸우는 거야. 나는 무조건 여기 숨어있는 쪽이 좋다고 봤지만 삼촌의 의견은 오두막으로 오기 전에 어떻게라도 하는 쪽이 좋다는 말이었다. 그런 무서운 놈이 있는 곳으로 간다니 차라리 도망가는 쪽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삼촌은 옛날부터 언제나 의지가 되는 사람이다. 나는 삼촌을 존경하고 있어 그 말에 따르기로 한다. 각각 선글라스, 페트병, 가벼운 식료품이 든 배낭, 휴대용 쌍안경, 나무 배트, 손전등 등을 가지고 뒷산으로 들어간다. 어두워지기 전에 뭐라도 하고 싶다는 삼촌의 생각이었다. 과연 그놈의 시선을 견딜 수가 있을까? 망원경을 통해서가 아니고 선글라스가 있다고는 해도 가까운 거리에서 그놈을 견뎌낼 수가 있을까? 여러 불안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뒷산이라고 부르지만 굉장히 넓은 산이다. 쌍안경을 써서 그것을 찾아다녔다. 삼촌이 말하길 그놈은 우리를 목표로 이동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너무 깊이 들어가서 날이 저무는 것은 위험하니까 오두막에서 500m 정도 나아간 살짝 트인 곳에서 매복을 하기로 한다. 우리들에 대한 관심만 벗어나면 돼. 관심만. 어떻게? 내가 생각하기론 우선은 어떻게든 그놈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똑바로 쳐다보면 절대 안 된다. 곁눈질로 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선을 피해서 그 바깥쪽에서 있는 곳을 파악하는 거야. 그리고 모아둔 오줌을 뿌리는 거지. 그래도 안 되면 우리들 꼬추를 보여줘. 이? 자시라는 건 말이야. 부정한 것을 싫어해. 똥오줌 같은 거나 꼬추 같은 걸. 그러니까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런 걸로 그놈을 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도 안 되면 도망갈 수밖에. 잽싸게 차로. 나와 삼촌은 말로 할 수 없는 공포와 불안 속에서 가만히 바위에 앉아서 기다렸다. 교대로 쌍안경을 들여다보면서. 시간은 오후 4시를 넘어가고 있다. 일어나. 내가 10살 때 사고로 죽은 1살 아래의 동생 목소리가 들렸다. 형, 일어나. 학교 지각한다고. 시끄러워. 3분만 더 잘 거야. 형, 일어나. 고! 잠이 들었던 건가? 말도 안 돼. 그런 공포와 긴장감 속에서 잠이 들었다고? 옆에 삼촌을 본다. 자고 있다. 서둘러 깨운다. 삼촌은 벌떡 일어난다. 손목시계를 보니
5시 반. 주변은 거의 어두워져 있다. 식은땀이 흘러내린다. 땡땡, 들려? 응? 목소리. 아니, 노랫소리. 신경을 집중하면서 귀를 기울이자 우측 방향 몇 미터 수풀에서 목소리가 들려온다. 점점 이쪽으로 다가온다. 민요 같은 노래가락.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섬뜩한 고음. 공포로 머리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았다.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세상 모든 게 싫어진다. 괜찮아? 발밑에만 비춰! 삼촌이 외쳤고 나는 그것이 나오려고 하는 수풀 아래쪽을 손전등으로 비췄다. 다리가 보인다. 털도 하나 없이 이상하게 하얗다. 몸 전체를 흐느적거리며 다가오고 있다. 그 노랫소리는 정말 섬뜩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한다. 놈이 허리를 숙이고 네 발로 엎드리더니 발밑을 비추는 손전등 불빛 속으로 얼굴을 내밀어 왔다. 똑바로 바라보고 만 것이다. 점심때와 같은 감정이 엄습한다.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이런 얼굴을 보느니 그냥 죽는 게 나아. 삼촌도 페트병을 거꾸로 든 채 통곡하고 있다. 떨어뜨린 손전등이 그놈의 몸을 비춘다. 의미도 알 수 없는 섬뜩한 노래를 부르며 막 태어난 망아지 같은 움직임으로 네 발로 다가오고 있다. 오른손에는 녹슨 낫. 혀라도 깨물고 죽어버릴까 생각한 순간 삼촌의 폰이 울렸다. 통곡하고 있던 삼촌은 왠지 방심하는 모습이 되더니 패딩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서 본다. 이럴 때 뭘 하는 건지. 금방 죽을 텐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어둠 속에서 멍하니 삼촌을 바라본다. 아직 폰은 울리고 있다. 삼촌은 휴대폰을 바라본 채로 있다. 그놈이 내 쪽으로 왔다. 공포로 오줌을 지르고 만다. 이젠 죽는다. 그때 삼촌이 엄청난 소리를 지르면서 땅에 떨어진 손전등을 주워들고 재빨리 내 곁으로 달려오더니 내 페트병을 빼앗아들었다. 여기 보지 마! 저놈 얼굴을 비출 테니 눈 감아! 나는 정신없이 땅 위를 굴렀고 선글라스도 흘러내려 머리를 감싸고 눈을 감았다. 여기부터는 나중에 삼촌에게 들은 이야기. 우선 그놈의 얼굴을 비추고 시선 바깥쪽에서 위치를 확인한다. 조금 더러운 이야기지만 내 페트병을 입에 가져가서 입에다 소변을 머금은 다음 불빛은 그놈의 얼굴을 비춘 채로 쭈그리고 앉아 놈의 얼굴에다 뿌린 순간 눈을 감는다. 오줌이 안개처럼 뿌려진다. 그놈의 말 울음소리 같은 비명이 들렸다. 다시 오줌을 머금고 뿌리고 뿌린다. 그놈의 눈에다. 그리고 또 눈에다. 아까와는 다르게 한층 더 높아진 그놈의 비명이 들려온다. 그러나 아직 그곳에 있다. 다급해진 삼촌은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사타구니에다 불빛을 비췄던 것 같다. 아마도 놈은 그것을 본 것 같았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저주 같은 원망의 말을 내뱉고 휙 하고 등을 돌린 것이다. 나는 그때부터 얼굴을 들었다. 삼촌의 불빛이 놈의 등을 비추고 있다. 뭐가 무서웠냐 하면 그놈은 물러갈 때까지도 섬뜩한 노래를 부르면서 몸을 흐느적거리며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다. 마치 지팡이를 짚은 고령의 노인이 걷는 것처럼. 우리들은 그놈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등에다 손전등을 비추면서 바라보았다. 언제 다시 돌아볼지 모를 공포를 견뎌내면서. 영혼과도 같은 고통과 공포의 시간이 지나고 이윽고 그놈의 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들은 오두막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무런 말도 나누지 않고 조용히 걸었다. 안으로 들어가서 삼촌은 모든 문의 문단속을 확인하고 커피를 끓였다. 마시면서 이윽고 입을 연다. 그걸로 삼촌이 말한 관심을 벗어났다는 거야? 아마도. 역시나 고추가 형편없을 만큼 쪼그라들었지만 삼촌은 직업상 배를 타고 해외에 나가는 일이 많다.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지만 이른바 기술자다. 삼촌이 북유럽의 어느 곳에서 지내던 어느 날의 일. 현지에서 친해진 통역도 가능한 기술자 동료가 재미난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삼촌은 인적 없는 골목으로 끌려갔다. 스트립쇼 같은 종류인가 생각했더니 골목 안쪽에 지저분한 작은 집으로 들어갔다. 삼촌은 안으로 들어가서 놀란다. 겉은 초라해 보였지만 집 안쪽은 완전히 달랐다. 한눈에도 고급품이란 것을 알만한 카펫, 항아리, 귀금속류, 향기로운 냄새도 풍기고 있었다. 영문을 모른 채 삼촌이 눈길을 빼앗기고 있자 안쪽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촛불이 켜진 가운데 겉보기에는 60대 정도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단지 이상했던 것은 밤이고 집안이었는데 그 남자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현재 동료는 그 사람을 자씨의 소유자라고 했다. 자씨라는 것은 세계에 광범위하게 분포된 민간 전승, 즉 미신의 하나로 아기를 가지고 상대를 노려봄으로써 대상이 된 피해자에게 저주를 걸 수가 있다는 것. 이브라이, 사안, 마안으로도 불린다. 자씨의 힘에 따라서는 사람이 병들고 쇠약해져가다 급기야 죽음에 이르는 일조차 있다고 한다. 삼촌은 반은 장난삼아 설명을 들었다. 그 남자도 그런 환술사나 마술사 같은 거라고 생각했다. 앉아있던 남자가 현재 친구에게 귓속말을 했다. 남자가 말하길 삼촌이 믿지 않는 것 같으니 살짝 힘을 경험하게 해주자고. 삼촌은 이것도 영웅거리라 생각해 승낙했다. 또다시 남자가 현재 친구에게 귓속말을 했다. 남자가 말하길 지금부터 당신을 묶을 것이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건 그만큼 내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날뛸 것이다. 나는 정말 한순간만 내 눈으로 당신의 눈을 바라보겠다. 내가 할 것은 오로지 그것뿐이다. 삼촌은 아마도 뭔가 눈에 무서운 세공이라도 하고 있을 것이라 봤다고 한다. 정말 눈이 흉하게 찌그러져 있을지도 모르고 컬러 콘택트 렌즈일지도 몰랐다. 어쩌면 향에서 나는 뭔가 환각제 같은 것의 효과일지도. 묶이는 것에 대해선 저항감이 있었지만 친구인 현지의 남자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말에 응했다. 의자에 묶인 삼촌에게 남자가 다가온다. 친구는 등을 돌리고 있다. 조용히 선글라스를 벗는다. 그러더니 삼촌을 내려다본다. 정말로 말이야. 오늘 그놈을 봤던 때처럼 됐었어. 커피잔을 탁자에 놓고 삼촌은 중얼거렸다. 본 순간 죽고 싶어졌다니까. 눈동자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눈동자였는데
여하튼 세상 모든 게 싫어졌어. 그 남자가 나를 바라본 건 불과 1, 2초밖에 안 됐는데 무슨 암시라던가 최면 같은 그런 레벨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 현지 친구가 말하기로는 그 자씨의 주인 남자는 돈만 많이 준다면 살인도 한다고 한다. 현지의 마피아 전쟁에도 이용되고 있다고도 들었다. 삼촌이 귀국하기 일주일 정도 전 자씨의 남자가 죽었다고 한다. 소속된 조직에 체면을 구기는 일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였다. 남자는 사창가의 어느 작은 집에서 의자에 묶인 채로 죽어 있었다. 바닥은 똥오줌 천지였다고 한다. 남자는 엄청난 힘으로 줄을 잡아뜯고 자신의 양 누나를 뽑아서 죽어 있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자신은 부정한 물건을 싫어해. 우물을 뒤집어 쓴 상태에서 스트리퍼의 성행이라도 보여준 걸까? 나는 한마디도 할 기력이 없이 이야기를 들었다. 아까의 그 괴물도 자씨의 주인이라는 것인가? 내 생각을 읽는 것처럼 삼촌은 계속한다. 그놈이 정말 괴물이었는지 그렇게 자라온 인간인지는 모르겠어. 단지 그놈은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죽을 각오로 맞선 거야. 물귀신인 가파도 인간의 침을 싫어한다잖아. 의외로 불경이나 부적 따위보다도 사람의 몸이 그런 것들한테 효과적일지도 모르는 거야. 나는 이야기를 듣다가 동생의 꿈을 꾼 게 생각이 나 말했다. 동생이 살려준 거 아닌가 하고. 나는 울고 있었다. 삼촌은 가만히 내 말을 듣고 나서 1분 정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 그 녀석 너보다 똑똑했잖냐. 그리고 내 폰 울렸던 거 기억나냐? 그거 헤어진 여친한테서 온 거야. 근데 있지? 이 산 주변에서 휴대폰이 터질 리가 없잖아. 이거 봐. 지금도 안테나 하나도 안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을지도 모르는 거지. 자, 지금 바로 하산해서 돌아가자. 이 오두막도 팔아버릴란다. 빨리 그 사람한테도 전화하고 싶고 말이야. 삼촌은 멋쩍은 듯 웃으며 커피를 모두 마시고 일어선다.